예, 교수님. 예? 무슨 깡패들이 모여. 경기 지역의 사업장인 핵심 사업장에 나갈 수 있는 SM에 왔다고 했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7월 깜했습니다. 26일 밤 8시경에 제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긴급하게 좀 대책위를 소집을 해야 되겠다. 대책위를 좀 해야 되겠으니 대책위원들을 좀 소집 좀 해라 해서 근처에 있는 안산지부 사무실로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상암의 용역이 1000여 명이 모이고 있고 SJM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금속노조에 집중된 이런 용역폭력 노조 와해 공작들이 발레오나 상신 브레이크, KC 유성 이런 데에서 벌어진 것들을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듭니다. 각 개인의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노동조합 자체는 와해되고 그리고 완전히 노예의 삶으로 현장이 추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SM에서 그런 일이 터졌다고 했을 때도 좀 안 믿고 싶었고 설마 뭐 이런 기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막 시작할 때부터 전임자 문제 가지고 전임을 다 인정할 수 없다. 급여도 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노사 지금까지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현장 기초질서 관련해서 현장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단협을 무시하고 노사 협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바이백이 되고 있었고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회사가 계약안을 51개나 던졌습니다. 올해 노사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휴가 다 보내고 다음날 새벽에 와야지 정상이지. 휴가 전날 다 출근하는데 새벽에 온다는 거는 조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휴가 전날 그렇게 해서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몰아내면 이쪽이 대응을 하지 못할 거고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복귀시키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만도랑 같이 협권 결정을 피는 거기 때문에 자본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회사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과감하게 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게 SM한테는 악수였죠. 회사가.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릴 죽는다. 정확하게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좀 해야 됐고 지혜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문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조합원을 설득하고 알릴 것이며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의 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야, 진짜 우리 사업장도 깡패가 들어올 수 있구나.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이제 걱정됐던 것은 조합원들이 이게 싸움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 깡패들하고 과연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부상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깡패가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 이제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깡패하고 어떤 계속 이런 마찰을 빚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농성 거점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긴급하게 현장으로 들어오게 됐죠. 들어와서 퇴근을 준비하고 옷 갈아입던 조합원들을 좀 모아서 상황은 이렇다 상황 공유를 시키고 조합원들한테 물었죠. 이런 상황이니까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까지 지켜보자고 했던 거고 저희는 그거를 거부하는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게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무장을 해라. 장갑만 하고 마스크만 해라. 체증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폐쇄에서는 조합원들이 분열되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조합원들이 지치거나 또 깡패하고의 어떤 그런 마찰 때문에 오히려 이 본질적인 회사하고의 싸움을 하지 못하고
지쳐 나가 떨어질까봐 좀 걱정 좀 됐었어요. 직장 폐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장 폐쇄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토론을 좀 했었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업이나 이런 데서 조언을 좀 구했었고 유성기업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 이제 자본의 대리인이잖아요. 깡패들은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마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뒤에서 회사는 배후 조정을 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깡패하고 싸우다가 결국 지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또 적의 그 화살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언을 했었고 저희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4시 반쯤 되니까 후문을 통해서 용역들이 들어오더라고요. 4시 30분부터는 그날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언니들, 빨리 일어나. 어머, 애들이 정문이가 다 앉아있다고. 빨리 오라고. 정문 다 앉아있어. 얼른 있나, 그랬더니. 현장은 출입문이 많아요. 들어오는 문이 많기 때문에 2층으로 전조합을 올려보냈죠. 2층 사무실에. 올려버린 과정에서 부상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5시 10분부터 한 2, 30분간 휴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측 관리자들도 다 이제 5시 30분 되니까 출근을 하고 전경들도 5시 30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해요. 아침까지만 더 버티자 이런 각오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무자비하게 저희 제품들 벨로우즈나 인프록이라는 제품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올라왔죠. 그 과정에서 1차 복도가 뚫리고 2차 복도 뚫리고 3, 40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 쫓기고 저희는 몰리게 됐죠. 모든 조합원이 공장에서 몰리고 나오는 시간이 6시 50분 정도 돼서 상황은 종료됐었죠. 우리는 분명하게 현장에서 회사가 우리한테 어떻게 돼 있는지 돈 주고 깡패를 사서 우리가 번 돈을 통해서 깡패를 사가지고 우리한테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공포보다는 복수에 대한 힘이 컸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폭력으로 근로자들을 두드려 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뇨.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직장 폐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리 체증조를 한 5명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도 좀 받았고요. 체증조들의 활동과 저희 조합원들의 촬영했던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좀 빨리 알려서 좀 널리 퍼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언론에 알렸더니 정치권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초기 상황이 저희한테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뭐고 또 조직을 위해서 이 투쟁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깨닫고 사업장의 민주노조 사수가 아니라 그동안 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져 왔던 공작에 대해서 SM에서 이것을 끝낼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전체 민주노조를 지켜보자. 이런 방향으로 서로가 마음과 의견들을 모아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자님들이 직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무수한 그 사연들을 많이 듣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대책을 할 것이냐 상당한 기로에 서 있었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을 저희는 취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확보하고 우위의 전선을 확보하자. 그것 때문에 많이 논쟁이 됐는데요. 현장 상태나 조합원들의 상태, 또 자본의 상태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조직하고 이유를 준비하면서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했죠. 이번 싸움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제 굉장히 곤욕스러워했고 실제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고 용역들은 네티즌들에 의해서 신상털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용역 깡패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들은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유롭게 판단할 수가 있었죠. 기존에는 공장을 뺏겼기 때문에 그 뺏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컸었는데 이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공장을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시작. 승리는 내 사랑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난감했죠. 모여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참 난감했어요. 그러다가 일단 그 규율이 있어야 되겠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는 좀 정착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체크도 분명히 하고 또 지각하는 사람 지각 체크도 하고 그리고 조퇴는 조퇴증 끊게 하고 이런 것부터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제 지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좀 규율 있는 행동을 해야 회사의 어떤 분열 공작에 최대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쫓겨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5명이 모여서 야 우리 이거 진짜 뭐냐 그냥 들어가기도 못하고 솔직히 이런 회사 다시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나가자. 솔직히 그냥 나가는 건 좀 그렇고 한두 달 좀 버티다가 진짜 좀 안 되면은 그냥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다른 회사를 가기로 했었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저도 바뀌고 한두 명씩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고 이거는 이기든 지든 어쨌든 끝까지 싸워야겠다. 불안하고 소주했을 텐데 계속 길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진짜. 불안하지 않았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다시 나이 먹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나온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얼른 나와서 자리라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우리 자리 지켜줄 수 있는 제일 먼저 아줌마들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린 거예요. 항상. 그 농성의 이제 하루 일과는 이제 저희들이 출근을 8시에 하게 되면은 각 분임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인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원들 중에서 좀 아픈 사람이나 또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점검을 하고 그별로 투쟁 결의를 다지고 또 전달 사항 전달을 하고 이제 전체 조합원들이 또 한 자리 모여서 이제 총회를 다시 또 열게 돼요. 총회 자리에서는 그 전날 있었던 뭐 1인 시위 갔던 사람들은 1인 시위 갔던 자기 소감, 또 느낀 점, 또 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전체 조합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거의 뭐 1시간가량 총회를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힘차게 행진을 해서 회사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깃발도 없이 이렇게 4분 5열 대설이 가다가 나중에는 열 맞추고 또 각 조별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제 공단을 행진해서 갔고 또 회사 앞에서도 힘차게 이렇게 집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오후에는 우리의 의식을 높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교육, 투쟁 현장 방문, 마석 모란경 공원 이런 견학이라든지 이런 그 발로 뛰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직장 폐쇄를 당하고 나서 모든 언론들이 제장한테 좀 집중이 돼서 김용호 제장이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장은 현장을 좀 있어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언론 담당을 좀 한 명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저희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팀 최증조 있었던 팀들을 영상팀으로 좀 편제를 했고요. 저희가 각 물류 창고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언제든지 바이백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는 조합원들이 좀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지켰던 것 같고요. 2012년도 인단협은 좀 더 다른 해와 다르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사실 많은 조합원들이 선봉대에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선봉대가 직접 있기 전부터 철농도 하고 같이 남아서 자원농사 하면서 먼저 이 투쟁의 열기를 끌어모았고요. 진짜 좋았어요.
그런 게 우리는 이제 쫓겨나서 밖에가 있고 지회장님이랑 이제 밖에서 이제 도중에서랑 이렇게 서식지를 저희들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 밥 먹듯이 본 거예요. 막 돌아가는 게 단체심도 좋고 아 이래야 쓰겠다 저래야 쓰겠다 그 서식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직장 폐쇄가 되고 나니까 전체 조합원 240여 명이 전체가 다 전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자리에서 조합원들이 활동을 해줬던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측이 사활적으로 노동조합을 깨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경영은 어떻게 할 거고 탄압의 방식은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조합원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지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랬을 때만 이 공포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방어하고 나가서 공격할 일이 무엇인지 조합원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하고 교육하고 직장 폐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제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단결력과 조직력을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나 뭐 방법, 우리들만의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직장 폐쇄를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다. 회사보다 1시간만 더 버티면 이긴다. 이 고립감을 벗어나지만 안 된다. 어떻게 지역과 연대할 것인지, 지역과 함께하는 싸움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 년간 치열하게 노력하고 투쟁하고 활동해왔다. 이게 경기지부의 전체 활동 중에 대부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상태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애써오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화요 공동 실천이라는 형태로 시민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낮에 거의 4-5시간을 거의 2년간 꾸준하게 선전전을 벌였고 전 조합원들이 철롱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회 내에서 조를 짜서 하루에 3분씩 4분씩 이렇게 조를 짜서 SDM 철롱을 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 지회분들하고 같이 조 짜가면서 이제 순찰도 하시고 선무방송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사실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힘을 받았던 것은 경기지부 집행위에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받은 거예요. 경기지부 조합원 1인당 2만원씩 이거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회성으로 내는 2만원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2만원씩 결의를 하겠다. 이 의견이 현장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었었어요. 이게 우리의 힘이구나. 회사가 가지는 무기는 생계의 문제인 건데 생계의 문제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터지면 가족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를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딱 터지자마자 한 이틀인가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아름아름 모이자 그래서 그냥 저희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할까 그냥 몇 명이라도 모여서 얘기해볼까 그랬는데 처음 모인 게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이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셨지만 언젠가 또 자본가들은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뭉쳐서 이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셨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한 곳이 돼서 이런 세계구나라는 걸 남편한테 맨날 듣고 좀 안 나서면 안 돼?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게 되게 매력이 있는 이 공간이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서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폐쇄가 돼서 매일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조합원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즐겁게 좀 투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다 모여서 또 식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식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 고용 불안을 이용한 이런 이제 회사 측의 자본 측의 어떤 탄압 방법인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이제 고용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처음에는 좀 하고 있었어요. 막상 이제 우리가 쫓겨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길바닥에 앉아 있게 되고, 또 회사는 또 그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당신들은 절대 앞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철조망을 우리는 넘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철조망을 희한하게 막 두르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내가 잡은 기계를 또 누가 이렇게 돌리고 있나, 나는 과연 저 기계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자꾸 안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은 회사 측에 자꾸 말려들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직장 폐쇄는 정리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저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100%. 그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제가 수없이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뭐 현장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우리 하루하루 일과만 충실하게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우리만 남는 싸움이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는 뭐 언론도 관심이 많았고 당에서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관심이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면 어떨까, 떨어지면 이 싸움 어려질 텐데 조합원들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더 사업을 공격적으로 잡으셨습니다. 사실 더 많이 바깥에 더 많이 알려내고 더 많이 선전을 좀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게 이제 우리 연청사 지방에 지부 중심으로 선전팀 내보내고, 그리고 안산 시내에 또 나가가지고 선전물 돌리고, 200명이 넘는 조합원, 전 조합원이 그냥 나가서 뭐 아침에 2시간 돌리고 끝날 때 2시간 돌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자. 사업을 공격적으로 잡아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똘똘 뭉쳐 있으면 회사가 생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산에 차질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 원화청 간의 어떤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분명히 원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넘기고 이렇게 회사의 반응을 좀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가 좀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회사가 훨씬 더 대비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을 잡았던 게 바깥에서 생산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생산됐던 게 원청사에 납품되는 걸 막겠다. 그래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이면 바로 우리 선봉대를 가동을 해서 그쪽 상공장을 넘어가고, 그리고 이쪽 후문에 또 넘어,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왔는데 이 제품이 불법으로 생산된 것 같다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몸으로 막아섰고, 그런 와중에 회사가 이제 바이백 제품을 쌓아놓는 창고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창고에 대한 우리가 이제 주차를 서면서 물리적으로 막았고, 또 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납품 차량, 외주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또 이제 중국 공장에서 대체 생산돼서 오는 이런 제품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막았습니다. 불법 제품들은 근로감독관들을 현장에 나오게끔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시간은 길게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회사는 지금 안에서 뭐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버티기에는 이미 한계에 부닥쳤다고 보니까, 나아가 생각했을 때는 뭐 추석을 넘기더라도 길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합원들은 사실 그런 질문을 했었지만 언제 끝나는 걱정보다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추석 전에 끝나야 된다라는 이제 지도부의 고민이 있었지만, 이 싸움 추석을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추석을 넘길 경우에 대한 준비,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추석을 넘길 경우에는 지금처럼 싸움해서는 안 된다. 공장을 정도해서 생산시설을 노동자들이 장악하고 이 싸움을 새로운 국면에 여러 가지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지도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 시설을 점거하기 위해서 공장을 치고 들어갈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지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풀업 운동을 제안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운동을 제안해서 실제로 이 싸움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장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중순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가 교섭에 어느 순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회사는 적극적으로 이제 풀자, 직장 폐쇄 철회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내비치고 이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회사가 직장 폐쇄 철회 공고를 붙이게 됩니다. 가장 조합원들이 그 2달 동안 요구했던 것은 진짜 회장이 직접 우리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문제. 우리 가족과 같은 조합원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노조를 이렇게 탄압하고 내모는 것에 대해서 직접 회장이 사과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요구입니다. 우리도 직장 폐쇄를 철회하긴 철회하되 회장이 직접 조합원들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제로 걸었죠. 그런 과정에서 뭐 말만 가지고 되겠냐. 위로금 지급하고 그 부상자도 당신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부상자에 대한 치료까지. 그래서 전국의 반려만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유성까지 이런 프론트를 만들면서 SGM 만도까지 온 거거든요. 창조만 결합하면 무조건 노동자가 깰 수 있다는 자본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던 거고 이것을 이제 SGM이 최초로 이제 깨버린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쭉 아래로부터 깨어왔던 자본의 이런 공격을 우리는 다시 반격하는 그런 태세를 이번에 갖추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진짜 뭉쳐야 돼. 뭉치면은 다 되잖아요. 우리 SGM 뭐 나와서 들어간 사람 한 명 없잖아요. 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한두 명 빠져나가다 보면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사가 원하는 거고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이 머시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인데 단견만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릴지 짧게 걸릴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조건 이깁니다. 연대도 중요하고 언론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조합원들의 조직된 힘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도 조합원들 한 명 한 명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웠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이고 대화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구멍으로 생길 것이고 큰 뚝을 무너지기에는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투쟁을 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봤다. 다시 한번 젊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조합원이 있어요. 그 의미가 그분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또 그 의미가 다른 여러 노동자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금속노조라고 하면 또 민주노조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이 SM 투쟁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고용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물론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고용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그런 공포를 유발을 하고 그 공포에 벗어나려고 하는 조합원들을 각계격파한다. 거기에 우리가 말리지 말고 전체가 힘을 모으면 우리 전체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너무 집행부가 집착을 하게 되고 고용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단결력을 조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싸움에서 가장 아쉽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투쟁기금은 어떻게든 모금도 할 수 있고 쓸 수는 있는데 생계에 대한 것, 특히 이제 회사가 이런 고용 문제를 걸었을 때 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또 장기화돼서 가정의 어떤 생계가 이제 막막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부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SCM 조합원들이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그 야밤에 공권력과 맞서는 이 자세와 태도, 이것을 보면서 SCM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방식의 저항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준비와 어떤 태도와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민주노조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속노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노조 운동하는 모든 조직들은 이런 고민 속에서 이후에 노조운동을 발전시키고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